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송은정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교류하는 유일한 산업이 관광이라고 하죠. 관광산업이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자리하면서 대구 또한 관광을 시정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가는 중입니다. 대도시형 관광은 도시계획, 도시인프라, 광역 접근성, 도시 마케팅 등 도시정책 전반의 조화로운 협업이 크게 요구됩니다. 이 연구에서는 대구와 역사, 문화,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도시 혁신을 토대로 유럽의 대표적 관광도시로 급부상한 프랑스 리옹의 정책을 살펴보고 대구가 배울 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옹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도시입니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역사, 문화적인 여건까지 대구와 닮은 점이 많은 데다 오늘날 유럽 대표 시티브레이크 도시로 성장하기까지 시도한 정책적 실험과 성과 측면에서 대구가 배울 점이 아주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론강과 쏜강이 낳은 아기라고 불리우는 도시 리옹을 배우러 가볼까요? 프랑스 남동부 오베르뉴 론알프 레종의 수도인 리옹은 인구 규모로는 파리, 마르세유에 이은 프랑스 제3의 도시이지만 경제적 중요도로는 프랑스 두 번째 도시입니다. 똑같이 제3의 도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대구가 현재 네 번째 도시에 랭크되는 것과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론과 쏜, 두 강의 합류부에 자리 잡은 분지도시 리옹은 떼제베로 파리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최근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리옹 국제공항으로 인해 프랑스 내륙 교류의 요충지이자 유럽과 세계를 잇는 교통의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프랑스 수도였던 리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세계적 명성을 자랑하는 실크 방직이 도시 대표 산업인 것 또한 대구와 유사합니다. 로마 시대 유적과 프루비에호 대성당 등 중세 흔적을 간직한 구도심은 그 일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쏜강을 건너면 오늘날 리옹의 도심이 펼쳐집니다. 광활한 벨크루 광장을 중심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번성한 도심 풍경을 보실 수 있고 다시 론강을 건너면 20세기 이후 형성된 떼제베역이 들어선 파르디유 지구와 현대적 모습의 신도시로 또 다른 모습의 리옹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리옹은 도심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발달한 유럽 다른 도시와 달리 역사의 흐름을 따라 선형으로 팽창한 도시의 모습 또한 대구와 닮아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 리옹은 도시 성장을 위한 변화의 계기로 관광에 주목합니다. 그 당시 리옹이 가지고 있던 화두는 체류 기간이 짧은 저부가 가치 관광 위주의 여행 패턴, 경쟁 도시인 쭈리히, 뮌헨, 부다페스트 등과 달리 휴가철 비인기 도시라는 한계, 그리고 파리에서 떼제베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수많은 유럽의 다른 매력적인 도시에 비해 비교 여류의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이에 리옹은 관광도시로의 번영을 위한 독창적 모델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로마 시대 프랑스의 수도, 비단과 미식의 도시, 유명 축구단 올림픽 리오네즈와 같은 고착되고 과거의 영광만 떠올리게 하는 향수에서 벗어나 바로 미래지향적인 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리옹은 떼제베와 국제공항으로 세계 어디서든 접근하기 쉬운 전략적 입지의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거기다 프랑스 행정통합의 결단으로 탄생한 거대한 레지옹의 수도로서 경제 강점 도시, 혁신을 거듭하는 메트로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화를 위한 교두보 도시 등 수많은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고 매력 넘치는 유럽 최고의 시티브레이크 도시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여러 가지 계기 가운데 오늘은 특히 변두리 공항에서 프랑스 대표 공항으로 거듭난 리옹 공항의 변신과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도시 재생 사업, 대표 축제의 영향력 강화, 민관 협력형 도시 마케팅 극대화 전략인 온리 리옹 프로젝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리옹 공항은 1975년 리옹 사톨라스 공항이란 이름으로 개장했었는데요. 오랜 기간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리옹 공항은 2001년부터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리옹 출신이자 세계적 베스트셀러 어린 왕자의 작가 앙투안 생텍쥐베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공항 이름을 리옹 생텍쥐베리로 개칭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도심 직결 트램인 리옹 익스프레스까지 도입되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며 2013년 프랑스 제2공항에 등극, 2017년 이용객 1,000만 명 돌파, 2019년 국제공항연합이 선정하는 유럽 최고의 공항으로 지정되기에 이릅니다. 유럽 대다수 도시가 그렇듯 사실 리옹은 수성구 면적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나마도 문화재로 뒤덮인 구도심이 도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리옹은 도시재생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즉, 쓸모없이 여겨지던 땅을 재생해 도시의 영토를 확장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꽁플루앙스와 제글랑 지구의 재생 사업을 착수합니다. 오늘은 두 지구 가운데 꽁플루앙스라고 불리는 리옹을 통과하는 두 강이 합류하며 형성한 작은 반도의 하단부를 중심으로 시행된 도시 재생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 산업 쇠퇴와 함께 방치된 이 지역은 폐기된 철도 시설로 인한 환경 오염과 매춘 등 부정적 이미지로 점철된 도시였습니다. 쓸모없이 여겨지던 땅을 재생해서 도시의 영토를 확장하기로 한 것인데요. 리옹 도심부를 2배 더 넓게 라는 목표로 2003년경부터 본격 추진된 꽁플루앙스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원래 감옥이던 교정시설은 대학으로, 세관 건물은 꽁플루앙스 재생의 상징인 큐브 오앙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초현대 박물관, 고급 주거지, 녹지, 복합 쇼핑몰 등이 들어서며 오늘날 리옹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리옹은 영화의 창시자인 류미에르 형제의 고향입니다. 류미에르는 불어로 빛이라는 뜻인데요. 빛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도시 어원에서도 드러나듯 리옹은 빛으로 상징되는 도시입니다. 리옹에서는 매년 12월 8일을 전후하여 세계가 주목하는 빛축제가 개최됩니다. 최첨단 빛산업의 결정체인 리옹 빛축제는 방문객 300만 명, 자원봉사자 160명, 거동이 가능한 모든 리옹 시민이 참여하는 초대형 축제인데요. 도시 전체가 빛의 팔레트가 되어 매년 새로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물듭니다. 빛산업의 실험장인 빛축제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은 고스란히 도시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이제 프랑스를 넘어 세계로 수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리옹은 프랑스 내륙의 광역 수도를 뛰어넘어 유럽을 대표하는 메트로폴로 빛나고 있습니다. 리옹을 국제 무대에서 빛나게 하라. 이 단 하나의 목표 아래 2007년부터 그랑리옹 메트로폴, 상공회의소, 리옹 대학 등 13개 기관 및 단체는 리옹을 위해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온리 리옹, 강력한 리옹 세일즈 마케팅 시행 후 리옹은 언론이 평가하는 유럽 최고의 시티 브레이크 도시, 파리를 제외한 프랑스 최고의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렇듯 도시관광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관광산업의 흥행을 위해 도시정책 전반 및 민간과의 협업 방안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서서 도시의 쇠퇴와 성장 사이에서 리옹이 선택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리옹과 닮은 꼴 도시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사 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보존을 위한 노력, 도시계획, 산림, 녹지, 문화 등 다양한 도시정책을 포괄하는 거시적 관점의 관광정책 수립, 랜드마크를 뛰어넘는 소프트 관광 경쟁력의 강화, 도시 세일즈의 한 축으로 관광을 적극 활용하는 등 대구 마케팅을 위한 포괄적이고 협력적인 정책 변화가 절실합니다. 대구에 여행 간다고 하면 거기 뭐하러? 왜 가? 라는 반응이 쏟아지던 시절과 달리 이제 대구도 관광도시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책적 실험을 관광으로 접목하는 데 성공한 오늘의 사례도시 리옹에 대한 적절한 활용은 대구의 관광산업과 도시정책의 유기적 공조관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치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대구가 글로벌 관광산업의 중심에 다가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